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도 이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주가 지수 전망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망 투자 종목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금융회사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얘기인데, 내년 이제 미국 주가 지수 S&P 500 기준으로 5100선이 고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11월 20일 기준보다는 약 한 8% 정도 상승한 그런 그 전망이죠. 근거는 이제 기업 영업 실적이 개선될 거다. 약 한 8%.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 한 8% 개선되니까 주가 지수도 그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우리 연구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기준금리를 7월에 인상할 거래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는 그 물가는 내년 초부터는 안정될 거라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가 전망도 골드만삭스는 뭐 지난달만 하더라도 배럴당 한 100달러까지 상승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뭐 75달러까지 하락한 상태고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펙에서도 그 신흥국 석유 수요가 내년에 감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중국 등지에서. 왜냐, 물가 상승을 이겨낼 만큼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포유 한일 연구소와 골드만삭스 전망도, 석유 전망은 지금 현재로서는 포유 한일 연구소 전망이 맞았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펙은 포유 환율 연구소 전망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수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결국 주가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그 물가 상승과 이제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와 골드만삭스 전망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 유망 섹터는 비슷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제가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될 거다. 그리고 금융주는 저희들이 이제 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우리나라 은행과 달리 미국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능력도 앞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혜택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헬스케어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심은 받았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화이자가 치료약 개발을 했는데 그 예방약으로 뭐 안 되면 치료약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치료약이 나오면 예방에는 사람들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헬스케어 분야도 조금 양극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골드만삭스 의견하고 포유 환율 연구소하고 이제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근거는 좀 달라요. 저는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오히려 기업 이익에 개선이 된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그렇게 그 지금 정도 내지는 지금보다 조금 약화되는 물가 상승은 호재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그것을 또 기준금리 인상의 빌미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은 시각이 틀리고, 또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리스크를 연준에서 찾고 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설사 기준금리를 조금 인상하더라도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 실제로 이제 2014년부터 16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미국 주가는 상승했거든요.
결국 영업 실적이 개선되니까 그 금리 인상분을 흡수를 해버린 거죠, 시장이. 그러면 내년에도 8%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면 이제 평균이겠죠. 그러면 종목별로 보면 뭐 10% 이상 나오는 기업도 절반 이상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주가는 그 되는 쪽을 중심으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태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수에는 뭐 서로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연준의 리스크도 이제 저희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연준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악재로 보고 있는 거고 또 물가 상승을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와 차이점인데 현 시점에서 석유 전망은 포유 환율 연구소가 골드만삭스를 이겼어요. 예, 오펙 얘기까지 참고하더라도 아무래도 오펙이 또 중립적이니까 그래도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집단이 오펙인데 오펙에서 내년 유가 전망을 소극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은 대체 에너지가 유가 상승분을 또 억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골드만삭스가 석유 시장의 큰 손입니다. 석유 선물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유가를 오르는 국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높아질 것으로 얘기하고 내리는 국면에서는 또 아주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골드만삭스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믿을 만한 정보는 석유와 관련해서는 아니다. 이것은 몇 번이나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도 120달러, 140달러 간다고 얘기해놓고 본인들은 100달러 넘어서자마자 골드만삭스는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하면 거품을 넣는다 할까요? 80, 한 5달러 가고 말 것 같으면 100달러 정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래야 개미 투자자들이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펀드에서 석유 관련 펀드에서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큰 손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유가 전망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골드만삭스하고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수에서는 비슷하다 생각이. 그 다음에 종목도 비슷하다. 그때 양극화된다고 하면서 제가 미국에 투자하라. 그리고 미국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기술주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그 다음에 메타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 많잖아요. 그죠? 헬스케어 주식도 뭐 많이 있을 거 화이자를 비롯해 가지고 근데 이제 참고로 미국은 헬스케어를 우리 국내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헬스케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건강보험도 헬스케어로 집어넣어요. 그래 건강보험 회사도 헬스케어로 분류합니다. 우리는 의료기기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 그죠? 의료장비라든지 또 약 정도로 얘기하는데 미국은 헬스케어의 건강보험 쪽도 헬스케어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관련 주식도 금융이니까 일종의 우리로 치면 금융이죠, 그죠? 보험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은 건강보험 관련 분야는 헬스케어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얘기는 그래요. 골드만삭스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면 물가 상승 지속성 여부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죠. 또 포유 환율 연구소는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이거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앞 시간에 제가 이제 더들리 연준 위원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잖아요. 또 경제학을 전공한 거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수요측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국 물가 상승은 수요측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측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공급측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앞 시간에 그래서 환율 문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선물 증거금 얘기했고, 그죠? 석유 비축유 방출 문제 했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물가가 안정되면 기준금리를 굳이 조기에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포유 환율연구소 의견입니다. 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